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생생토크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진국입니다. 자, 이번 주 워싱턴에서는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가 일주일 내내 열렸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관련 소식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혜원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특히 시장 그리고 여성과 관련한 토론회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30일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여성과 또 북한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와 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의 시장과 또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제목이 시장과 여성의 역할인데, 그러면 여성이 시장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또 시장이 여성의 역할 또는 뭐 여성의 위치 영향을 줬다는 건데, 자, 북한 여성의 지위나 신분의 변화가 시장 때문에 있었다는 겁니까? 네, 맞는데요. 일단 장마당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네. 특히 여성의 경우 북한 당국은 이제 여성들이 결혼을 한 이후에는 이제 가정과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방침으로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지정한 일터에서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네. 따라서 여성들이 그 결혼 이후에 자신의 뭐 장사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장마당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출산을 하면서 장마당 활동을 하면서 네. 오히려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흥미롭네요. 네, 일단 장마당에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그 네. 구체적인 탈북민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네네. 특히 북한에서 이제 주중에는 교사로 일하다가 주말에는 장마당에 나가서 디젤류를 팔았다는 탈북민의 얘기가 있었는데, 여성들이 이제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만큼 가정 수입도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도 그만큼 올라가고 사회적 지위도 덩달아서 올라간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토론회에서 여성을 주목하기도 했지만 시장 또는 장마당이 북한을 어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장마당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또 북한의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지적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뭐 구체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네. 장마당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이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고를 배양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른바 선택권이라는 것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의미가 아주 크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과 여성의 역할 또는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 지예원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장마당이 북한 여성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혜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은요, 안보와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상황을 주제로 양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북한 인권 자유 주간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양 기자는 안보 위협 그리고 북한 인권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간극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좁히느냐라는 토론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더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인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데 대한 그런 이제 논의가 좀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일부에서는
그 탈북민들이 보는 북한 정권의 전략이랄까요? 김정은 정권의 전략. 이제 특히 이제 일반 탈북민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지식인층이었던 탈북 지식인 연대의 김은광 대표, 또 북한의 이제 라디오 방송, 탈북민의 시각으로 본 라디오 방송을 보내고 있는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의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정책이 대북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에 관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이신데요. 네. 그분이 얼마나 북한 인권 문제에 애정을 갖고 또 이렇게 열정을 갖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자동차 번호판이 미국이 그 탈북민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그쵸. 북한인권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인권법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22 USC 85입니다.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로버트 킹 특사님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진심으로 이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가장 이제 이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지금 책임 있는 그 국제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엔의 회원국은 유엔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똑같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회원국으로서.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그런 인권유린이라든가 특히 이제 유엔 COI 보고서에 나온 정말 그 정권의 최고위층에 의한 거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이 항상 만연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엔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정말 그 비핵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권 개선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네. 그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제재를 국제사회가 해제를 하려고 해도 네. 북한 당국이 북한 정권이 어떤 인권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조항도 있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 강화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수감자들을 석방시키지 않으면 이 해당 조항의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인권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법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만 미국 법에 의해서 제재 해제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지만 제재만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재와 더불어서 관여 정책도 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정치범 수용소 내에 있는 수감자들에 대한 어떤 그 식량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병행을 하면서 제재와 관여를 동시에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도 개선을 하고 인권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생생 토크 북한의 인권을 큰 주제로 지혜원 또 양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